안녕하세요. 2020년 전공영어 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정현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일반 영어와 또 영미문학이라 그러죠. 이 두 파트를 맡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하셨던 선생님들 비해서 조금 양이 조금 있지만 좀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임용고시와는 달리 우리 선생님들이 치러야 될 2020년 임용은 조금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맡은 분야에서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일반 영어에서 서술형 문제 시험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제가 보기에도 서술형 문제를 갖고 우리 선생님들 어떤 실력을 구분하는 거는 조금 제가 채점하고 이럴 때도 좀 힘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어진 반면에 아마 이게 서술형이나 기입형 문제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답형 문제로 바뀌면서 사실 이 임용에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 매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면서 항상 제가 느껴왔던 거 뭐였냐면은 문학 파트가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2019 학년도 임용에서는 소설이 2개가 나오는 통에 조금 제가 좀 안도의 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미문학이 쪼그라들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맡은 부분은 이번 기준을 했을 때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 4문제 토탈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험의 30%를 웃도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 시험이라는 걸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파트가 제가 2개다 보니까 일반 영어뿐만 아니라 영미문학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영미문학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이라는 것은 크게 드라마, 소설, 시 3파트 또는 하나 더 에세이 이렇게 4파트가 이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었고요. 보통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강세냐면은 기입형 문제가 항상 강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독자들, 즉 우리가 읽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찾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적인 틀 안에서 블랭크 넣는 기입형 문제가 조금 강세를 이뤘는 반면에 여전히 서술형 문제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어느 영역보다 뭐라고요? 기입형 문제는 항상 문학의 큰 문제 유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번 기출 문제, 제가 문제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일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문학의 특징을 조금 얘기하자면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기본형이 teaching and delight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거나 동시에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에 있는 게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교훈적인 이야기를 메시지를 남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영역에서 문학을 어느 영역을 많이 다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즉 미국 소설, 미국 쪽인가요? 영국 쪽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위치적인 거 영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반반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4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영국 2문제였고요. 미국 2문제였습니다. 그걸 꼭 상기하시고 항상 영국, 미국의 비중이 똑같다라는 거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기, 즉 시기 영역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19세기를 많이 해야 되나요? 20세기를 많이 해야 되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3문제 나오는 그런 순간에는 조금 20세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19세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로빈슨 크루소 얘기가 나왔었죠. 언제 작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1717년 작품이에요.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들죠?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어떤 작품이 이런
임용에 나오냐면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로빈슨 크루소인데, 로빈슨 크루소가 왜 유명할까요?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가 사실상 굉장히 나중에 나온 장르입니다. 즉 뭐냐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를 영미문학에서는 이거를 최초의 소설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멜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 리처드슨이라는 작품인데 그 두 작품을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학회에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로빈슨 크루소는 졌어요. 뭐 어떻게 자리를 내줬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더 파멜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쓴 최초의 영어로 쓴 소설이라는 장르에 아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조리 그게 최고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전의 묘미를 보여줬던, 즉 신문과 함께 신문에 연재됐던 아주 정말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임용해서 아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 위주로 작품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소설 한 문제, 드라마 한 문제, 시 한 문제, 그 다음에 에세이 한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아, 꼭 나오는 부분은 특히 소설과 하나와 시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조금 우리 해커스에 제가 조금 분담을 해서 다른 교수님하고 문학을 나눴을 때 제가 시를 맡아서 시만 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가서는 이제 일반 영어와 함께 이제 시를 또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역 안에서 테마 강의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테마 강의를 좀 이따 또 소개를 하면서 아무 작품이나 인용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참 아쉽게 시 이번 작품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언급했던 그 파트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유사한 문제 유형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뒤에 제가 뭐였나요? 기출 분석이 있어서 2019학년도 기출 분석이라 해야 되나요? 제가 공부했던 거와 일치율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 대대로 네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스님들 2020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길게 정리하는 그 서술형보다 좀 더 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논술형 문제는 이제 시험짜리가 일반 영어에서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그 일반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정말 1년 내내 많이 푸는 문제는 뭐냐?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인데 저도 요번에 한번 이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과학 지문도 한번 맞춰보리라. 가장 유사한 걸 맞춰보리라 했는데 맞추지는 않고 거의 다 뭐라 그러죠? 언급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얘기가 오고 갔고 텍스트북 안에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소개했던 그런 지문들이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일치율에서는 지문 일치율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일반 영어에 있어서는 기평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도 함께 나오는 서술형 문제 내기는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과학 지문은 문학과 달리 어떻습니까?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은 서술형 문제 또는 기평 문제 내는 데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스님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문학도 어렵다 했지만 일반 영어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과학 지문 때문이더라고요. 특히 과학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과학 지문을 거의 뭐 반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거의 문제 만드는 머신이에요. 제가 자랑을 하는 수도 있지만 정말 문제의 머신이라고 제가 뭐 자칭, 심지어 타칭
다른 학생들조차도 오, 교수님 문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장을 좀 느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그 서답형 문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임용을 시작했던, 강의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왜 1, 2, 3, 4, 5를 허송세월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초를 닦는다는 어떤 아름다운 미명하에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다시 틀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 틀로 같이 들어가면은 저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문제 만들기. 저는 1년 내내 매 시간 문제풀이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제가 제 그 타이틀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랑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Q 스킬, Qualified Questioning입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질의 문제를 내는 게 제 이제부터 고민하면서 했던, 작년에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했건만 저는 왜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우리 스님들한테 반응은 이게 좋은데 도대체 이렇게 확장성이 없을까라고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기본 틀을 깨자라는 입장으로 저는 1년간 커리큘럼을 다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1월까지 있는데요. 9, 11월은 아예 진짜 2020년도형 함께하는 그 다른 교수님과 함께하는 통합 모의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 과정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 지문은 제가 보기에는 읽을 가치도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풀이가 되지 않는 시는 문제로 나올 수가 없는 시는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시간 낭비다. 그 시에서 뭔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만이 제가 그게 바로 요번에 나왔던 시가 대표적인 예 같아요. 프렌드였잖아요. 정말 그거예요. 연인으로 하지 말고 프렌드로 같이 지내자라는 이 표현이 딱 제가 이 시를 갖고 왔더라도 프렌드라는 걸 넣었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제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저는 얘기했잖아요. 문제 만드는 머신처럼 문제 잘 만듭니다. 그래서 Q스킬이라는 시스템 하에 1년 내내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지문, 가치 있는 작품, 퀄리파이드 되어 있는 문제들 엄선해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문 자체가 문제 나오지 않는 지문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거든요. 특히 문학 작품도 그런 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영미문학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 커리큘럼도 다 문제 푸는 거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뒷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그 설명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어떤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스님들이 이끌어갈까라는 그 설명이잖아요. 뭐 과거의 어떤 그 내용보다도 앞으로 제가 스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1번 전 강좌에 있어서는 모든 수업을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아주 꼼꼼하게,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아시죠? rhetorical device라 해서 시적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안 나옵니다. 요번에는 아이러니라는 그런 게 나왔지만 아이러니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아는 정도의 어떤 문학적 그런 용어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 장치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들어가면서 일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 해서 딱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고대 영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터치하겠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소넷이 두 작품이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임용에는 어떤 작품 위주로 문학 작품이 나오는가라는 거를 스님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작품 같은 걸 갖고 와서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특별히 하고, 그 다음에 4, 5월에서는 저 문제 많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로 한번 또 도전을 해봅니다. 5, 6월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기출은 빨리 스킵하고, 왜냐면 했기 때문에 1, 2월에. 그 유사한 문제, 특히 사람 관련 이야기다 하면 사람 관련 시를 몇 작품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내는 어떤 그런 감정들 관련 시다 이런 그런 작품 몇 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쭉쭉 해서 기출 관련된 변형 문제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좀 더 퀄리파이드, 훨씬 더 퀄리파이드 되어 있는 작품으로 더 다가갈 거고요. 9, 10월은 이제 진짜 실전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을 좀 봐주세요. 글쓰기 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세 개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text, according to 누구. 자,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이 본문에 따르면, 여기 있는 학자에 따르면, 여기 있는 실험자에 따르면, 여기 있는 닥터에 따르면 A is defined mostly not by blank but by blank. 자, 이런 식으로 좀 패턴화되어 있는 구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답안 쓰는 패턴은 거의 이런 패턴화되어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번은. A is referred to as B. A는 B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죠. A is A를 B로 언급되어진다라고 조금 고상하게, 멋지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요. 하루에 3개 정도는 무조건 라이팅 해보는 방식으로 직접. 왜냐하면 어떤 데피니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일반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답안 쓰는 그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구문은 하루에 무조건 3문장은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게 제 수업의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상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입형 답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요. 수어수정 답안을 정확하게 써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이렇게 하잖아요. 라이팅이 되게 잘 돼 있는 선생님인데 이상하게 기입형이 잘 틀리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라이팅은 별로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입형을 잘 맞추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A, B 중에 B가 더 점수가 좋을 거예요. 왜? 아시다시피 대단한 어떤 그 라이팅의 스킬을 원하지 않아요. 아까 다른 교수님도 말하셨듯이 기본형을 갖고 정말 이게 딱 핵심적인 것을 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그런 되게 멋있게 잘 씁니다. 서술형의 답은. 근데 기입형 답안이 틀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았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였다고요? 답안을 쓰는 거예요. 답안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 맞추는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분야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특히 일반 영어에서 나옵니다. 일반 영어에 그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블랭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스님들 그걸 놓쳐요. 이 언어 똑같이 앞에 있는 거를 중복해서 기입형을 쓴다 하지만 사실상 뭐냐면 변방에 있는 얘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많이 선생님들이 놓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잡는 법, 처음부터 그걸 잡는 법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답 찾는 그 실력이 많이 느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제가 많이 그러죠. 이렇게 블랭크에서 일단 품사를 확인해라. 품사를 확인하고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느껴봐라. 그거의 핵심어다. 그 언어다. 그리고 여러분 스님들 2개 연속 단어 어렵다 생각하지만 연속 단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실전인 것처럼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안 됩니다. 1월 달부터 시작 전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문제풀이로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이 답을 찝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생각하고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득점을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위주로 나갑니다. 결국 그 문제 푸는 그 기술이 결국 우리 스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뭘 강조해야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를 배우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첨삭지도 멘토링 기본입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이제 이번 시험의 일치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뭐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그 줄근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영미 문학의 핵심은 뭐냐면 저 줄 뒷페이지 넘겨주세요. 4번입니다. 인류애를 좀 진하죠. 인류애를 지닌 작가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작가들이요. 우리한테 들려주는 인간 한계 극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즐거움도 있고 우리한테 가르침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 한계 극복의 메시지라는 걸 보시고요. 제가 저번 학기 커리큘럼을 잠깐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닛을 해서 지금 10개 유닛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3주차에 유닛 6에 보면 Poems on Love라는 표현이 있죠. 사랑에 관련된. 예, 사랑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보이셨죠? 이렇게 주제를 찾아가지고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사실상요. 그리고 좀 애석하지만 제가 이거를 좀 맞췄어야 되는데 로제티 작품을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 또 넘어주세요. 테마 특강을 했습니다. 테마 특강은 아예 1주차에 러브 주제를 갖고 넘어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소넷이라는 작품으로 했는데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셰익스피어의 천재적 재능 또는 관습을 넘어선 작품 세계 관습을 넘어선 작품 세계 줄을 좀 그어주세요. 뻔한 얘기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 이번 문학 작품들 4개를 한번 쭉 보세요. 절대로 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상기시켜주고 뻔한 간습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한 대로 넘어서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1주차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스님들 특히 제가 시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그 다음에 10주차에 관련돼서 요 시 작품 또는 문학 작품 전반적으로 이런 주제가 아닐까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요. 실제 그 무료 강좌에서 제 테마 강좌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한번 좀 넘겨주세요. 이번 그 10번 문제였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시 A에 그 전공 A에 2교시 10번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잠깐 해보겠습니다. Promise me no promises. 자, 뭐예요? 나한테 약속 안 한다고 약속해줘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So will I not promise you? 나도 너한테 약속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죠. Keep me both our liberties. liberties 적으세요. 여기서 liberty 되게 중요합니다.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이거는 자유, 얽매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마지막 3년에 네 번째 행을 좀 줄거주세요. Let us be the friends we were. Nothing more but nothing less.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그냥 친구하자. 이게 시입니다. 자, 남자가 막 쫓아다녀요. 그럼 여자는 그 애틋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럴 줄 알았죠. 이 여자가 아주 단칼에 우리 그냥 친구합시다라고. 이게 몇 세기입니다. 몇 세기일까요? 19세기. 1800년도 작품입니다. 로제티의 작품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기출 유사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작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The Figures 2012년도 좀 오래 가지만 제가 뭐 작품을 워낙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The figures of our being less than two but more than one as yet. Our parasol pointed the decimal off with one deep thrust입니다. 줄을 그어주세요 여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만남이 있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여기 표현이 The figure of our being. 우리의 존재의 숫자라는 것은 less than two but more than one입니다. 1 이상이고 2 뭐라고요? 이하라고요. 1.5라고요. 뭔 뜻일까요? 결국 둘이 연인이 아니에요. 썸만 타는 관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썸만 타는 관계처럼 2012년도에 로버트 프로스트 하면은 정말 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맨날 이렇게 산책하면서 만나는 여인이 서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5. 썸만 타는 거죠. 이렇게 2012년도에 나왔었고요. 뒷장을 좀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2009년도입니다. 한 10년 전, 딱 10년 전 작품이네요. 자, 이건 너무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게 16세기, 1500년도에 셰익스피어가 쓴 시입니다. 보세요.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내 연인의 눈은 태양과 같지도 않고요. Cora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입니다. 자, 그 산호 색깔이, 바다에 있는 산호색이 훨씬 더 빨간색이랍니다. 내 연인의 입술보다도요. If snow be white, 눈이 하얗다면 why then her breasts are done, 더는 거무태태하다 뜻이 됩니다. 왜 내 연인의 가슴은 그렇게 뭐 속살이 뭐 눈살 같고 이렇게 눈 같아라는데 왜 내 연인은 그냥 실컷 뭐 거무태태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hairs be wires, black wires grow on her head. 이런 표현이죠. 내 연인의 머리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돼지털 같은 머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죠. 밑에서 세 번째, my mistress when she walks tread on the ground. 오케이, 위에 I grant I never saw a goddess go. 우리는 연인을, 내 아끼는 여자를 야 여신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나는 단언컨대 나는 결코 내 여자가 내 여인이, 내 연인이 여신같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And yet by heaven, I think my love as rare as any she belied with false compare해서 잘못된 거짓 비교로 해서 그런 연인이 아니라 내 연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내 연인이 여신도 같지도 않고요. 즉 얼굴에서 뭐 코랄빛의 어떤 분홍빛 땀을 본 적도 없고요. 머리는 무슨 돼지털 같은 철사 같은 게 나오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묘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문학 작품이란 기존의 틀을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 어때요? 이해할 만한 거예요. 아, 맞아. 하지만 그 내 옆에 있는 연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작품이 인용에서는 나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분석했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반 영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정말 뭐 한 번쯤 맞춰보려고 일치율을 엄청 좀 해보려고 마지막 페이지 전입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못 맞추고요. 요게 이제 3교시 전공 B에 보면은 피스 들어가고 선생님들 뭐 안 보셨겠지만 나중에 뭐가 나 inanimated object에 대해서 무생물 물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material goods란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유사한 지문이 있습니다. 참 처절하게 찾았어요. 처절하게 제가 10월 해커스 임용 일반 영어 동형 모의고사 문제에서 오버 문제로 냈던 건데요. Material goods, 제가 낸 문제 지문입니다. 유사합니다. Material goods are as easily lost. 쉽게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as obtained. 얻은 만큼. 그렇잖아요. 사는 거고 뭔가 뭐 여기도 보면 알렸지만 키도 있고 뭐 플래시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돈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malfunctions 고장 나고요. loss 잃어버리고요. 분실되고요. theft 도둑맞고요. 요 내용이 사실상 요번에 그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기출 좀 분석 요번 나온 거 분석해보면 요게 유사하게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머지 과학 관련 답안은 너무 진짜 뭐 많이 다뤘고요. 거기서 특히 뭐 멜라토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는 과학 지문은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더블 메이저여가지고 사실상 영문학 전공이면서 또 이쪽 계열 전공자여서 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들은 아마 저랑 했던 선생님들은 별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마지막 2015학년도 즉 14년도에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죠. 제가 14년도에 공부했는데 에드워드 올비의 주 스토리를 해서 아까 했죠. 부조리 그게 최고 작품입니다. 모든 문학 작품의 구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핵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의 핵심에서 나오지 어디 저 구석에서 막 찾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그 출제위원들은 굉장히 그 메이저에 있는 작품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문학을 다 했기 때문에 지문이 완전히 일치하고, 그때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주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한테 딜라이트와 티칭을 가르쳐 준 데 있었죠. 현대인이 의사소통의 두려움, 어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피터와 제리가 나옵니다. 이 주소리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뭐 인간 소외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두려움, 그다음 어려움. 의사소통의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똑같진 않았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톡 위든가 뭐 이런 데 답안이었어요.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 마지막에 제가 좀 치열하게 옛날 2015학년도 그죠? 전공 A의 9번 문제를 가져와서, 이건 팩트니까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가져온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 아직은 공신력이 부족하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은 누구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의 자책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다. 저는 서답형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계속 강의를 진행했었지만, 서칭해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뭐, 그건 인터넷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로빈슨 크루소 한번 딱 서칭을, 한국말 로빈슨 크루소 했더니, 제가 로빈슨 크루소 관련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다 연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뉴스투데이에 제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 관련돼서 같이 쓴 글이 있어서, 내가 이런 중요한 작품을 작품 속에 다 올려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아직도 여전히 시작하는 사람으로 여길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좀 불쌍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 정말 뒷부분은요, 선생님 보세요. 마지막 뒷부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쭉 2003년서부터 여기는 이제 소설, 드라마, 그 다음 시, 심지어 뭐라 그러죠? 소로의 웰던 작품도 상당히 3번인가 나왔나 그래요. 그 작품까지 쭉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실 선생님들은 이 영미문학 관련된 거를 잘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뭐라 그러죠? 설명이었으면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전에 좀 질문 좀 받을까요? 네, 끝나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